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날씨가 오늘 참 덥죠? 여러분들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답답해 보이시죠? 이거 벗어도 되겠습니까?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많은 리더분들로부터 좋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을 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투자 부분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경영 관련된 일을 20년간 정도 해왔으니까 약 40년 정도를 경영과 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제가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금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남들보다는 상당히 경험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은 성공자들을 만나면서 야, 나에게도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멘토가 있었다면은 제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나. 벌써 저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갔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아메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공해 나가고 부자가 되는 어떤 이 성공의 길, 부자의 이 어떤 단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생활화하고 이 습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습관을 갖도록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자로 가는 길 해가지고 한자로 얘기하면 부도의 7단계입니다. 부도. 부여할 부자에다가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푸르면 부자로 가는 길에 7단계의 방법이 있다. 7단계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근면할 근자, 부지런하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말 근검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입니다. 검석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자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우리가 씀씀이 지출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부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있을 때 이 부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진짜 그땐 저는 몰랐어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그냥 진짜 꼼꼼하고 또 저분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작은 돈을 저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돈을 저렇게 아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참 쫀쫀하다. 돈 좀 많고 그러면 좀 막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그 작은 돈을 소중히 하고 동전 같은 경우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지폐 같은 경우를 구겨서 넣고 다니는 사람, 구겨서 넣고 다니는 사람, 구기지 않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 돈을 다려가지고 바바하게 여러분들 그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새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폐를 달아서 가지고 다닐 정도면 그분이 그 돈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냥 돈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겁니다. 돈도 나를 싫어하게 되면 내 곁을 떠나는 거죠. 어떻게 돈을 나를 싫어할까요?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돈도 떠나는 거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떠나 있으면 돈도 떠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새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습관을 우리가 갖자라는 의미로 두 번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무엇을 근검 전략해야 될까요? 무엇을 검색해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자들이 재테크의 규제 이전에 전략의 규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떤 재테크 규제 이전에 그분들이 돈을 굉장히 전략하고 아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부자들의 공통점은 부자가 되기 전에 검소한 생활로 종잣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종잣돈, 이게 바로 마중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마중물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을 저도 젊은 시절에 몰랐어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2030 세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들어보셔야 돼요. 만일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맞아 우리 김학천 선생님 얘기 맞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작은 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보려고 노력을 할 거야.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부자가 될 겁니다. 그 도구는 이제 아메를 통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 거니까. 그럼 아메를 통해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돈 관리 잘 못하면요 그냥 슬슬 새나갑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많이 봐요. 저도 목돈 많이 받고 어떤 데 보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돈을 그냥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차도 몇 대씩 막 사고 막. 그런 분들이 돈을 못 먹어 지금 그냥 매월 아메 주는 수익 가지고 습관은 씀씀이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 결혼한 지가 딱 40년 됐거든요. 저는 당당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올바른 습관이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3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 결혼을 시작했어요. 여기 수원에 가면은요 향원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15평 연탄 보일러에서 저희가 시작했어요. 전세가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 전세 돈을 얻지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600만 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큰딸 자연이가 날 때 연탄가스 마셔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난한 세계를 합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만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 수 있고 암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많은 돈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재산가가 될 수 있고 성공자 될 수 있고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저와 똑같이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리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에서 20년 근무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맡은 업무가 고객관리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자주 17년 동안을 그분들의 재테크, 노후 설계, 그래서 재산 증식 이런 관련된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수원에 보면요, 이분은 워낙 진짜 부자니까 제가 그냥 실명을 거론을 하는데 이 남문에 가면은요 보건약국이라 아주 유명한 약국이 있습니다. 왜 보건약국 옆에 한국투자신탁 수원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보건약국이 수원의 최고 부자입니다. 그 자리가 최고 비싼 땅입니다. 지금도 그 보건약국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엄청난 돈을 예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VIP 고객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장님의 아드님이 이제 일을 맡아서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김 차장, 저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관리 팀이 저를 포함해 5명 있었는데, 우리 김 차장 그 수고했으니까 자기가 밥 한번 사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가 밥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수원에 갈비가 유명하니까 갈비를 사주는구나 해가지고 기대고 불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짜장면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사주면서 맛있지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밥 한 끼 얻어 먹는데 짜장면을 우리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짜장면 사주면서 맛있지 하면서 먹는데 우리가 맛없다고 하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서운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근검전략하면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런 재산을 모았을 때는 저는 정말 근검전략하면서 돈을 아끼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으면서 왔구나. 그러나 그분이 돈 쓸 때는 팍팍 쓰더라고요. 무슨 회장을 그때 청소년 뭔가 이쪽으로 해서 회장 일을 맡으셨는데 그런 쪽을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돈을 쓰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자기 개인한테는 굉장히 냉정한데 공적 일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쓰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해는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왜 부자로 살 수 있고 주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됐었어요. 예. 지금도 저는 그 당시에 이 아메를 하기 전에 투자센터 다닐 때 너무나 소극적이고 제가 이 내성적이고, 전 내성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시죠? 전 지금도요 단상에 올라가는 거 싫어합니다. 스피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전혀 처음부터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고객 갖고 상담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니까. 너 그래가지고 직장생 하겠어? 뭐 이런 초년생의 시절에.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나? 어차피 내가 직장생 할 바에는 뭔가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아메 사업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보다도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그런 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가 한 분 있었는데 수원에 종로 가면 종로 웅변학원이 있었어요. 종로 웅변학원을 찾아가지고 그 원장님이 이제 선배인데, 형님,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소리 듣고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좀 적극적인 사람으로 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찾아간 곳이 잘못된 거지. 웅변학원 원장을 찾아가신 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웅변 한번 해보라 그랬겠지? 그래서 제가 32살에 웅변을 처음으로 원글을 써가지고 웅변을 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32살 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학생들 앞에서 제가 웅변을 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고, 그때 아이들한테 망신을 당해가면서 제가 목청을 높였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새삼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엄청난 변화를 한 겁니다. 그때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됐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박경수 사장도 안 들어줬던 그 웅변을 제가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소나무 숲에서 목청을 외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요 얘기만 해도 한 30분 걸리는데 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웅변학원 원장님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웅변학원 원장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근검전략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어디 짜장면집 가서 누구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럼 볶음밥을 시켜요. 그건 당신이 나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볶음밥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만 먹어요. 반만 드세요. 반을 싸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거의 한 뭐 30여 년 전이죠. 반을 그걸 싸가지고 누가 자기 그 학원에 격리 여직원을 갖다 주려고 그걸 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요, 우리 신문 들으면 그 찌라시 있잖아요. 찌라시 보면 반을 잘라가지고 이면지를 전부 그 메모지를 썼어요. 그건 제가 실제 본 사람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를 한꺼번에 다 쓰질 않아요. 반 쪼개가지고 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도 어떤 건물을 막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분이 어떤 부자로 살까 하는 것이 진짜 궁금해요. 그 위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전 상상이 갑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저기 포천에서 제가 했거든요. 거기 보면요, 이 권준이라는 분이 있고 안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안준이는 저의 직접 상관이고 권준이는 제가 파견 나갔던 군단사령부의 이 포병부대의 이 상사예요. 그러니까 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시죠? 예. 근데 이 안준이라는 분은 보험급을 타면은 술을 좋아하시고 그 사병들하고 술 사주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시면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상사 안준이님은 술을 안 사요. 보험급 타는 대로 여기서 땅 사고 여기도 땅 사고 여기도 땅 사고, 포천 일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땅을 산 거를 제 기억나거든요. 아마 그런 습관이 지금까지 몸에 뱄다면 지금도 그 땅을 팔지 않고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그 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흐르지,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습관이 그분이 어떤 부를 축적해 줬을까요? 그 후대들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이런 변화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적금을 들겠죠. 보험금을 타니까. 적금을 들어가지고 어느 날인가 5년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950만 원 정도 적금을 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을까요? 5년 동안 열심히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험금 타가지고 적금을 벗는데 950만 원을 타시면 50만 원 정도는 야 우리 고생했으니까 요거 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모두 여행도 하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 박정선 그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50만 원 좀 써봅시다 한 번씩건. 요게 가난한 사고였습니다. 부자 사고는 뭐냐? 950만 원을 적금을 딱 받으면 요건 내가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50만 원을 내가 어디서 지금 만들지? 요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을 모은 사람과 900만 원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50만 원 쓴 사람은 900만 원 모은 사람이고 50만 원을 보태가 1000만 원을 맺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맺는 사람인데 여러분 만일에 어느 시점이 딱 돼가지고 이 1000만 원이 만일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900만 원은 못하고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생각한다면 어때요? 3천만 원짜리 투자가 여러분들 5천만 원, 6천만 원, 1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뭐 이 자린고비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검 전략에 대한 생각은 평소에 늘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부자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각종 세금 같은 것도 이 세어나가는 게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금을 많이 안 내실려면 모르지만 진짜 세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을 바쁘다 보면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2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뭐 부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요걸 깜빡해가지고 소홀히 하고 해가지고 요게 6월달 넘어가요. 그럼 여기 10% 가산세가 붙어요. 요런 걸 없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메모로 돼 있으면 25일까지 우리가 쓸 돈 안 쓸 돈 구분해가지고 세금 낼 돈은 미리 다 체크해가지고 그건 쓰지 말고 세금을 그 이전에 딱 내줘야 그런 부과되는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벌칙금 같은 거 많이 여러분들 떼어보는 경험 있죠? 이건 뭐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벌칙금을 제일 많이 낼 거야, 아마 이게. 그냥 요즘은 보면 깜빡하면 봐서 그냥 뭐 50km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우리 동네 그 앞에는요, 학교 앞에 30km인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30km로 가야지 하는데도 어떤 데는 뭐 전화 보고 하다 보면 그냥 50km 후딱 갑니다. 학교 앞에서는요, 13만 원이 나와요, 13만 원이. 13년 고지를 받는데, 아우,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이런 돈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저는 수입이라도 좀 있으니까, 뭐 세금 낸다 생각하고 그냥 내긴 내는데, 만약 일당 10만원 받는 사람이 13만원 낸다면 그냥 까무러치는 거지, 이거. 이런 돈을 세지 않도록 해라, 이게. 그 다음에 카드. 여러분들 카드 많이 발급해주죠? 이 카드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외상이면 황소를 잡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카드를 우리가 남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입이 200만이라면 내가 카드 비용은 50만 원 쓰지 않겠다면 50만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가계부를 작성하면 내 수입과 지출을 매일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내가 쓸 돈과 안 쓸 돈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돼요. 좋은 습관을 갖게 해줍니다. 제가 군대 동기가 하나 있는데요. 경제개원, 그 당시 경제개원에서 근무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뭐 서기관으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서기관 은퇴할 때까지 가계부를 쓴 거예요, 남자가. 가계부를 써가지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그냥 진짜 돈 안 써요. 그 공무원 수입을 꼬박꼬박 막아가지고 돈을 깨문 친구입니다. 이 가계부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계부 쓰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가계부커녕 지금 여러분 카드를 막 남발하면 그냥 카드 결제를 못 해가지고 카드 결제할 때 쓰면은
이런 습관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은 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출이 뭐냐? 비용과 투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비용과 투자를 구분해야 되면 뭐가 비용은 뭐가 투자냐? 그럼 우리 돈도 쓰지 말고 그냥 뭐든 먹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죠. 기본적인 거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용하고 투자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러표를 얻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투자예요. 비용은 안 쓸 건 안 써야 되는 것이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가구를 한번 바꿔본다. 가구를 빚을 내가지고 바꾸는 것은 이건 비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좀 새거로 바꾼다. 아니 노트북을 새로 산다. 이건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이건 얻어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죠? 내가 우리 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쓰고 전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마종물, 이 종잣돈을 그래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종잣돈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제품도 사고 우리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 쓰고자 하는 모든 제품들을 여러분들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쓰지도 못하고 전달도 못하면 무슨 사업이 돼요? 다른 데 푹푹 쓰면서 막상 내가 내 회사 제품을 내가 바꿔 쓰라니까 그걸 못 쓰는 거야. 돈이 없다고. 이게 무슨 사업가입니까? 사업이 될까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이게 뭐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 자체가 사업을 성장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데는 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빚을 걷어다 하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의 마중물, 전략한 그 비용을 차곡차곡 막아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들 세이브하고 있다가 내가 제품도 사고 써보는 것도 투자고, 그죠? 또 내가 누가 제품 하나 갖다 달라면 사가지고 또 갖다 드리고 돈 받으면 또 저축하고 했다가 또 뭐 제품 또 살 때 되면 또 그걸 하고, 이걸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SP 돼가지고 200만 원 수입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200만 원 그냥 오늘 200만 원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250만 원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뭐 우리 SP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냥 가족들하고 파티하고 뭐 옷도 사입고 뭐 무슨 옷은 사입어야 되겠죠. 요거요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100만 원 반 정도는 반드시 내가 세이브한다. 반 정도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사업 자금을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반을 모아놓고 계속 먹게 되면은 여러분 GP 갈 때도 또 여러분들이 일정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제품 사면 또 제품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 사업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말아먹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말아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말아먹을 것은 그냥 라면밖에 없어요. 라면을 말아먹을 수밖에 있는 건데. 근데 요즘은 거의 지금 뭐 여러분들이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올바른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제품이 작았을 때 SP 가구에서 세제만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진짜 저희가 세제 40까지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40까지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SP 가려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야 SP 갈까요? 1000만 PB 돼야 돼 이거. 진짜 세제 하나 사면 4개월 5개월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남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2000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가 비즈니스지만 저희가 사업할 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냥 생활 전체 제품 다 사봐야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1000만 PB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재기 해가지고 그걸 다 못 팔거나 하면은 재고로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그만뒀을 때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거지. 요즘에 여러분들이 2000여 가지 제품을 모든 걸 다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해서 쓰는데 뭐가 많아요. 내가 먹고 쓰는 거 평소에 생활 필수품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비용을 쓰는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의 기재 이런 사람들도요. 저는 뭐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하루에 뭐 20불 이상짜리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맥도날드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아주 싼 스테이크를 사서 먹을 정도로 돈을 굉장히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략할까? 차도 2001년식 차를 지금도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180평 정도 규모의 그 집에서 지금도 50년 동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안 바꿔요. 거의 특별하게 안 바꿉니다. 이게. 정종 회장님도 30년 동안 구두 스켈라까지 30년 신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택에 가보시면 그 흔한 그림 하나 집에 없고요. 가구 하나 별로 없대요. 물론 그분의 어떤 성격이고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돈을 함부로 안 쓰고 있다. 불필요한 돈을 안 쓰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많은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려 중기에 그 어우의 아담이라는 그때 보면은 충주에 고비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비, 자린고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실화입니다. 자린고비, 충주에 자린고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비라는 사람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 고비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부자로 살으니까 어르신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진짜 알고 싶느냐? 그러니까 알고 싶습니다. 날 따라와. 그래 어디 가냐? 큰 호수를 들어간 거예요. 그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이 소나무가 크게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이 호수 쪽으로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겠죠.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저 호수 끝에 있는 그 가지를 잡고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잡고 있었겠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잡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좀 빨리 살려주세요. 저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네가 살고 싶거든. 끝까지 잡고 있어라. 부자가 되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 정말 죽으심을 다해서 네가 살려면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자린고비의 유명한 일화가 지금까지 이제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든 성공이든 여러분들 결론은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리더분들이 지금부터는 제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이 성공자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보고요. 다 이렇게 보면요. 말로 끝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행동이 앞섭니다. 물론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실수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이 행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4번은 행동이다. 행동이 답이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전달을 드리면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 이제 목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목표는 A65에 타겟을 하고 있죠. 1차로. 1차로 A60에 타겟을 하고 있고 A70에 우리는 성공자 삶으로 살아가기로 우리는 다짐했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A70은 8년 후고요. A65는 앞으로 3년 후입니다. 회계연도가 3년 후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후에는요, 가난에서 해방되자. 가난에서 해방돼보자. 연봉 1억이면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발표된 지중해 크루즈를 우리가 한번 타보자. 자, 여러분 크루즈 타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크루즈 타보신 분. 한번 타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타보고 싶으신가요? 네? 다 타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타보고 싶으면. 우리가 이 크루즈를 한번 타봐야 또 타보고 싶은 거야. 비행기도 비즈니스클래스, 퍼스트클래스 타봐야 성공해야 될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문 사장이 비즈니스클래스, 퍼스트클래스 한번 타본 적 있어. 우리 딸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가 태워줘요.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애기하고 다니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 타겠다. 이코노믹 타기도 힘들잖아요.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600 정도 들어갑니다. 퍼스트 클래스 1200 들어갑니다. 웬만해서 못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만든 비즈니스 클래스 타잖아요. 네? 그래서 A65에는 우리는 목표는 뭐냐? 크루즈 한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가난 소리는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연봉 8천에서 1억 이상 수입이 들어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한 달에 800만 원 수입 계속 들어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브론즈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한 명이라도 있고 소비자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8월 말까지 정말 3-4개에서 4-4 정도를 이 시스템에 같이 여기서 같이 이 강의를 같이 듣고 같이 팀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스폰서하고 모든 것을 상담해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는 대로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 12월 말까지 3-4개, 4-4개 정도 소비자 60명만 만들면요. 한 4개당 15명 정도면 충분히 큐가 돌아갑니다. 그럼 60명 정도면 뭘까요? 15명씩 4그룹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빌더 정도 되셔가지고 여기 있으시면은 이 시스템에서 이 팀에서 스폰서 역할을 다 하면서 여기서 다 알아서 그룹을 키워나갑니다. 이게 우리 역할은 뭘까요? 8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2차로는 12월 말까지 진짜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소비자든 사업자든 4-4개를 우리가 이 시스템에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알아서 시스템 속에서 2-3년 가다 보면 파운더스 PT만 됩니까? 그분들이 4-4가 파운더스 PT다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4-4가 파운더스 PT가 3년 안에 여러분들 그분이 파운더스 PT 안 됩니까?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뭘까요?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내가 소비자든 사업자든 4-4개를 이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 강조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후에 크루즈 여행은 당연히 가고 이 파운드스 에메랄드가 아니라 최소한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여러분 다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저는 크루즈를 많이 타보지 않았지만 2번 타봤습니다. 한번 리더십 세미나를 갔는데 리더십 세미나 크루즈를 우리 한국하면서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부산을 출발해가지고 중국, 아시아 쪽으로 돌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엄청난 인원이 탔기 때문에 좋았지만은요, 이거는 지중해 크루즈는요 거의 FC 멤버들이 탈 정도의 여행 관광지입니다. 저는 이 지중해의 그 크루즈 여행을 해봤고 또 이 EDC 이상이 돼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여행을 저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데요.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나오죠. 이 고린도전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스에.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고린도 도시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3,000여 년 전에 이 돌무대기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 모습을 기독교 신자들은 그냥 거기 이 투어 하기 위해서 돈을 3년씩 5년씩 몹니다. 그 한 곳을 가보기 위해서.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요. 그게 거의 10층 높이에 100m 정도의 운하가 한 4km 정도 뚫려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면서 그 운하를 뚫은 거죠. 그것을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보시고 이 에게해, 그렇죠? 산토리니, 우리가 정말 이 역사책 그림책에서 보는 이곳, 파테르 신전,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그냥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쇠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놨어. 여기가 소크라테스가 이 감옥생활을 했던 곳이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젠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면서 여기가 파르테논 신전이다라는 것을 자녀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가보니 여기가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 또 자녀들하고 나중에 또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 전단지도 돌리고 많이 거절당하는 이런 역할들이 이제 그런 과정들이에요. 이게 뭐가 창피합니까? 우리가 뭐 이걸 극복 못하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미 30년 전에 이걸 해냈는데요. 이 30년 전에 그걸 하다 보니까 암에서 사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암에 사업하는 힘든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5150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5150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렸듯이 지금 6개월을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느냐. 아마 초집중 한번 해보세요. 왜? 내내 그걸 한번 초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마 새로운 분들이 이 MBS 사장학을 듣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시는 파트너들이 있다면 요 내내 그걸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들으세요. 알아서 다 사업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후에 그분도 부자가 되고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5년 후에 이제 A70 라스베가스에 70주년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다 모이는 다이아몬드부터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다 모이는 다이아몬드 클럽에 여러분 초대받아 갑니다. 저는 50주년에 한 번 갔다 왔고 60주년에 한 번 갔다 왔고 70주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는 게 꿈이에요. 라스베가스 전체를 다 빌립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때 가보시면 정말 연봉이 한 2, 3억 되지 않습니까? 수입도 넉넉하게 두르지만 성공자의 삶이 뭔가를 실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50년, 60년 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전설적인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지금 만난 그 순간 여러분 축복받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내로요 어떤 경제가 오는지 여러분들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건 있어도 우린 희망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 안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 빠르면 1년 안에도 올 수 있고요. 늦어도 1년 전후로 다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우리는 파운더스 PT 정도 되면 연봉 5천만 원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파운더스 에머럴드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또 다이아몬드 도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곳에 계시다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소비자 만들기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장바구니 SOP, 예. 이 부분, 그 다음에 디토 프로그램, 예, 그룹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분이 한번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명단은 계속 추가를 해야 됩니다. 명단 계속 추가하고 그 명단을 추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 스폰서와 함께 데모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와 우수한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 알리면서 여러분 소비자를 60년 만들어가는데 6개월은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해보자고 한번 권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네그가 나오게 돼. 네네그가 줌 미팅에 여러분들 참석시키게 해주고 토요일, 화요일 날 ON 그 다음에 이런 MBS에 같이 들으시면 좋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OSR과 세미나에도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아마 그분들 알아서 다 하시죠. 자, 여기 우리 리더분들 중에서요, 여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잖아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신익 사장님, 스폰서가 오늘 이 미팅에 참석하라 해서 지금 참석하시는 겁니까? 벌써 이게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알아서 다 오시잖아요. 스폰서 여기 계세요. 여기서 지금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계시다고. 김한수 사장님. 근데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네네그 정도가 있으면요. 알아서 다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야만이 된다. 그건 내 노력이 필요한 거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닌 거죠. 이 역할을 여러분들 하시자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놔줄 수 있는, 변화시켜주는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1년, 2년씩 지나게 되면은 이제 크루즈는 가는 사람만 가고 못 가는 사람 못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A70이나 이제 목표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루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아메가요, 파운더스 에머럴드 이상, 그것도 이 동남아 크루즈도 아니고요, 지중해 크루즈를 최상급으로 이렇게 발표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메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도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이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뭐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뭐 크루즈가 뭐 650만 원, 700만 원. 여러분들 그거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터넷은 안 거냐?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 저가로 공개를 해야만이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거예요. 650만짜리면 거의 1000만 원 다 들어가요. 예, 그렇잖아요. 여행지 싸다고 가보니까 뭐 또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아메이 크루즈는요, 여러분 그 수입에 거기에 한 배로 또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여행만 뭐 한 100회 이상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가봤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여행 한번 갔다 오시면요, 삶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야, 정말 내가 살면서 이런 여행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구나. 저는 은행원 생활 20년에 그렇게 실적을 많이 냈는데도 제주도 한 번 못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단계 피라미드 소리를 많이 들어가면서 20여 년의 사업을 했지만 전 1년에 3번에서 4번을 24년째 다니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된 지가 24년 됐고 수석 다이아몬드 된 지가 22년 됐는데, 그때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 퍼스트 클래스를 우리가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런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근검 전략하는 여러 가지 7가지 우리 부자의 부자로 가는 길을, 이거에 대한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돈은 새 나갑니다. 돈을 아무리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 자수성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떨까? 자녀들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3세까지는 그 교육이 안 돼 있으면 3대를 못 간다 그러죠. 근데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마인드를 키워나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성공시에 내가 성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자, 그런 비즈니스를 여러분 만나신 거고요. 지금 이제 같이 새롭게 동참하시는 분들 같이 열심히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삶은 이제 최악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끝일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삶은 이제 SP 되시고 GP 되시고 PT 되시면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 300만 원 추가로 된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자, 에메랄드 3내고입니다. 다이아몬드 6내고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3내고 6내고 정도 내가 알리고 산다는 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우리 사업도 그렇고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가 옳은 사업이고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따지도 묻지도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보상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사업이란 1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여기서 진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가의 만들어 키워야 여러분들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 사업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업이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이건 창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창업을 못 하잖아요. 아메이 ABO 등록하면서 아메이 창업자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 이 창업에 대한 얘기도 할 시간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축이에요. 어떻게 모으는가. 유대인들의 재산 축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또 우리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수고 다 하셨습니다. 하이하이!